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올에서 새로운 파운데이션이 출시해서 쿠션 파우더와 함께 같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올 포에버 라인의 새로운 친구인데요. 디올 포에버 매트가 있고 글로우가 있다면 이거는 내추럴 누드라고 해서 조금 더 내 피부 같은 느낌으로 연출되는 파운데이션임을 알 수 있어요. 일단 패키징이 또 너무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보세요. 짜잔! 이 아래 유리는 포에버 라인 디자인과 같고요. 이 캡을 딱 바꿨는데 저는 역대급 디올 디자인인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약간의 베이지 기운을 섞어서 정말 예쁜 고급스러운 아이보리 디자인입니다. 이 내추럴 누드 같은 경우도 포에버 라인이기 때문에 24시간 지속력을 똑같이 자랑을 하고 있고요. 내추럴 퍼펙션이라고 해서 정말 자연스러운데 깨끗한 피부 느낌으로 답답하지 않게 표현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르마니 네오, 샤넬 레베주, 그리고 이번에 지방시 나온 파운데이션까지 되게 가볍고 수분 공급 짱짱하게 해주고 내 피부 같은 연출, 그런 파운데이션이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디올에서 나름 되게 성분을 신경 쓴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한 예쁜 광, 그리고 또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수분을 촉촉하게 머금어 주니까 얼굴이 이렇게 촉촉하게 보이고 탱탱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공식 홈페이지에 마스크 묻어남에 대한 멘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색상부터 비교해드릴게요. 제가 색상은 가장 밝은 색상을 구매했는데 얘도 여러분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 약간 색상 고르기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요. 가장 밝은 색상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제 디올 살 때 밝은 색상 구매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적당한 색상 사야지 했었는데 이게 갭이 커요. 1번 색상하고 2번 색상하고 갭이 커서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조금 나니까 가장 밝은 색상을 구매했는데 여러분 샤넬 울트라르땡 BD01하고 B10번하고 갭 컸던 거 아시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0N 색상 다음인 1N 색상이 붉은기가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아색 옐로우 베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0N을 구매했어요. 울트라르땡, 샤넬, BD01 가장 밝은 색상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오, 그래도 샤넬이 살짝 붉은기가 더 심하네요. 조금 더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색상 괜찮을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겔랑 골드 01 확실히 겔랑 느낌의 이런 피치 기운, 누런 기운이 돌죠? 어떤 정도의 하얀인지 아시겠죠? 꽤 하얘요. 그 다음에 제가 잘 쓰는 라메르 포셀린 01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꽤나 밝은 색상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샤넬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옐로우 기운이 있긴 있네요. 좋은 징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22호 핑크톤 괜찮으시다 하시면 1N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밝은 색상을 우선 구매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얇은 파운데이션이니까 살짝 밝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또 테스트를 해보고 다크닝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제일 밝은 색상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사한 21호를 주로 쓰고요. 일단 제형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발라서 제형을 보면 어머, 커버력이 좀 있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되게 촉촉하고 젤 같은 느낌의 텍스처입니다. 와, 그 샤넬이랑 아르마니 요런 느낌의 파데 나왔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커버력 있게 느껴지고 색깔이 이제 커버가 되죠, 피부가. 투명하게 보이는 느낌보다는 좀 커버력이 꽤나 있는 제형 같아요. 제가 많이 바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손에 보면 그렇게 흘러내림이 많이 없는 요런 크림 스타일의 요런 제형입니다. 젤 같아요. 되게 수분 젤 같은, 수분 크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커버력이 있네요, 여러분. 제 손 색깔이 투명하게 비치지 않죠. 역시 디올은 쿠션 빼고는 파운데이션 커버력 있는 제품을 진짜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디올 포에버 라인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얇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긴 했지만 디올 포에버 라인에 그리고 24시간 지속력을 지키려면
얇은 파운데이션이지만 타사 파운데이션이랑 비교하면 되게 커버력이 있다는 걸 벌써 볼 수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또 세럼만 얹고 한번 발라볼게요. 얘가 나름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기초를 하지 않고 제가 최소한의 기초를 하고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아까 제형 느껴보려고 볼에 바르다가 두꺼운 거 알고서는 좀 쫄아가지고 팔레트에 올려서 양 조절을 정말 잘 해볼게요. 사용 브러쉬는 디올 브러쉬입니다. 최대한 얇게 해서 발라볼게요. 또 제가 뭉텅뭉텅 바를 수 있으니까 너무 신나요, 여러분. 그래서 올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얇게. 쿨링감 바로 느껴지고요. 여러분, 밝은 색상 구매하십시오. 왜냐면은 이게 얇게 바르니까 또 제 피부가 보이네요. 그쵸? 되게 얇게 조절 잘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르마니 네오나 레베주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도 얇게 조절해서 바르시면은 어느 정도 투명한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색깔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아까 봤듯이 커버력이 쌓이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투명하게 안 바르시고 커버할 게 있으셔서 더 올리실 거다 하시면은 그때만 색상을 좀 신경 써서 딱 피부에 맞게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레이어 올려봅니다. 디올 포에버 글로우 라인보다는 확실히 얇고 투명한 느낌이고요. 진짜 스킨케어 파운데이션처럼 뭔가 이렇게 촉촉한 영양감 있는 성분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디올 글로우 라인보다 내추럴 누드 라인이 조금 더 저는 광이 잘 나는 것 같아요. 피부 표현이 이렇게 좀 예쁜 광이 흐르는 이런 파운데이션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여기를 좀 남겨놓고 한 번 더 여기다 레이어를 쌓아볼게요. 브러쉬로 발랐을 때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 커버력 올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얇게 바르지 않고 어느 정도 도톰하게 올려서 좀 쌓이나 보겠습니다. 촉촉한 제형 중에 또 커버를 필요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촉촉하면서 커버 있고 지속력 있게 만들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능한지 올려보겠습니다. 완전 가능해요, 여러분. 레이어 가능한 파운데이션입니다. 샤넬 레베주도 이렇게 좀 쌓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더 커버력이 좋은 거를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수분감 있고 광은 완전 도는 그런 파데입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제가 가장 얇게 바를 수 있는 브러쉬인 얘로 다시 한 레이어를 발라서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디올 브러쉬보다 훨씬 더 얇게 바르는 애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발라보니까 이 파운데이션의 색감을 빼고 진짜 물 바르는 것 같아요. 세럼. 베이스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양 조절과 도구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리뷰들이 많이 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국에 아직 출시가 안 해서 제가 외국 분들의 리뷰를 많이 봤는데 되게 이제 두껍게 보통 바르시니까 외국 분들은 저는 좀 더 커버 있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얇게 발리니까 얇게도 발리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요렇게까지 두껍게 바르니까 제 얼굴보다 하얀 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얇게 바르면 브론저랑 블러셔 하면 어느 정도 커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뭐 주근깨나 기미 같은 거는 다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조금 세팅을 시켜준 다음에 묻어남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어남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일단 치킴부터 볼게요. 치킴 보면 찍힘은 살짝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짝 찍힘 있습니다. 찍힘 있어요. 입생로랑의 마블 쿠션 같은 그런 찍힘이네요. 그래서 광채는 예쁘지만 찍힘은 있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쪽이. 그래서 얘도 커버를 하셔서 레이어를 하실 거면 파우더 세팅이 꼭 필요한 애네요. 이렇게 찍히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마스크 묻어남 볼게요. 2번 레이어 한쪽 세게 누릅니다. 색 묻어남은 없어요. 근데 찍힘 자국이 또 생겼습니다. 이쪽도 없겠죠? 막 세게 누르는 편이에요, 저는. 네, 이쪽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그때 마블 쿠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찍힘 자국이랑 사라지네요. 파데가 사라졌어요. 얇게 바른 쪽은 아예. 그래서 묻어남은 없으나 파데가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께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파운데이션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홈페이지에서 묻어남 없음 이런 거를 선전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파우더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올린 거 보고 쿠션이라고 많이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하얀 패키징에 있는 거는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한정판으로 하이라이터가 이 패키징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구매할까 하다가 너무 번들거려가지고 구매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파우더라고 하길래 데려왔습니다. 저는 가장 밝은 색상을 선택했고요. 마음에 들었던 거는 퍼프가 되게 고급 퍼프예요. 안 써봤지만 올려볼게요. 근데 이 퍼프가 이제 제가 루스 파우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웬만한 건 다 써봤거든요, 루스 파우더. 근데 퍼프만 봐도 딱 압니다. 이렇게 밀착 잘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쿠션 가루 같은 경우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고 정말 초미세한 그런 입자로 만들어져서 얼굴에 뜨지 않고 막 엄청 매트해 보이지 않게 만들어진 그런 파우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수분 파우더로 겔랑 파우더도 좋아하고 로라 메르시에 파우더도 좋아하고 하는데 또 바이테리 파우더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파우더일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쿠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위에 똑같이 퍼프 놓는 공간이 있고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볼게요. 내용물이 위에 이미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양 조절이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가능하려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올려보겠습니다. 얘네가 어쨌든 세트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놨고요. 좀 양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손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완전 초미세예요. 아예 입자가 너무 고와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되게 여기 뽀얘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얘도 쿨링감이 있어요. 되게 모공 처리가 예쁘게 보입니다. 반쪽만 올려볼까요? 왼쪽 올려볼게요. 정말 그 수분 입자라고 하더니 완전 촉촉합니다. 파우더인데 제가 원래 물먹인 퍼프로 파우더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수분이 들어있는 게 바로 느껴져요. 다른 파우더랑 다르게 이렇게 올리면은 살짝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쿨링감이 듭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마도 반쪽에 한번 올려볼게요. 머리카락 붙지 않게. 저는 유분이 자주 올라오는 피부라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잘 쓸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파우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커버력이 없네요, 생각보다. 커버력이 없어요. 뭐 더 입혀지거나 살짝 있긴 한데 제가 원래 쓰는 디올 파우더, 디올 컴팩트 파우더들이 워낙 커버력이 많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커버력을 조금 기대했거든요. 근데 좀 더 투명 파우더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오, 너무 잘 구매한 것 같은데요? 저 여태까지 느낌으로는 파우더도 디올 파우더 써본 거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일단 원래 다른 디올의 루즈 파우더들은 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제가 모공이 부각되는 점 때문에 조금 멀리 했는데 요거는 아예 매트하고 뽀송하고 모공 같은 표현이 완전 모공이 아예 없어 보여요. 주름 처리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완전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진짜 건조한 느낌이 안 나요. 당연히 이쪽보다는 뽀송한 느낌이 나는데 다른 매트 파우더 올려서 막 꽉 조이는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렇게 반반 놔두고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밤 12시 33분이고요. 오늘 얼굴 하나도 안 건드리고 밖에 나가진 않았지만 얼굴 리터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짠, 브론저도 안 하고 블러셔도 안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좀 당겨볼게요. 짠! 파우더 한쪽과 안 한쪽이 엄청 차이가 나죠. 지금 여기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기름이 많이 진 상태고 짠! 저의 유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복합성이신 저 같은 분들한테는 이 정도로 남아있는 뭉침도 없고 무너짐도 깨끗하네요. 얇게 발라서 그런지 몰라도 두껍게 바르면 살짝 다를 수 있는데 그렇고 파우더 바른 쪽은 건조하지도 않고 기름도 안 올라오고 유지가 정말 잘 되고 완전 뽀송뽀송하게 머리도 되게 뽀송뽀송하게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모공 안에 좀 유분이 올라오면서 뽕뽕뽕뽕 살짝 보이는 게 있어요.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이제 파우더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 뭉치면서 유분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약간 눈에 보여지네요. 그렇지만 무너짐 없이 이 정도면 깨끗하게 유지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이 위에 덧대서 다크닝이 얼마나 있었나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볼게요. 다크닝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분이 올라오면서 살짝 지워진 느낌이고 다크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신다면 물론 쿠션으로 하시겠죠? 그렇지만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덧대보면 금방 다시 여기 거슬리는 부분 정리되고 깨끗이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저는 진짜 아예 유분이 올라오도록 방치해두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수정 안 하신다고 해도 가끔 이렇게 3시간에 대충이라도 한 번씩 두드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전혀 무리 없이 완벽하게 예쁘게 돌아오네요. 그래서 복합성 지성이신 분들은 파우더 처리를 하고 이렇게 뽀송하게 유지하실 수 있으시고 또 건성분들은 파우더 처리 안 하시고도 쓰실 수 있으세요. 물론 마스크 찍힘 기억하시죠? 그 부분만 빼고는 뭐 살짝 저처럼 이 쿠션 파우더로 강하게 올리지 않아도 브러쉬를 이용해서 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저의 리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엄청 긴 영상이었을 텐데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